신용장의 감소 이유. 누구나 알지만 막상 쓰라고 하면 잘 못 쓰는 거. 일단 이렇게 큰 이제 그 위를 제발 여기에 위 뭐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그 50점 문제 보는데 위가 4개 있는 거 보고 너무 슬프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신용장 방식의 감소 이유는 신용장 방식 한때 전체 무역결제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높은 수수료, 복잡한 서류 절차, 은행의 보수,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은행에 툭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보수적인 운영으로 인해 불일치 비율의 증가 등 신용장이 가진 그 자체의 한계성. 그 자체의 한계성이 뭐예요? 독립수상상 원칙에 위과하여 은행한테 너무나 많은 권리를 줬기 때문에 뭐예요? 은행은 특히 현물을 검사하는 게 아니죠. 은행이 서류만 보고 독단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의 신용공여 기피 현상이 IMF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함에 따라 신용장 방식의 이용이 어렵게 된 건 역시 신용장 방식의 감소 요소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용장에서 잘못되면 은행이 책임을 지다 보니까 결국 은행이 신용장 개설 자체를 안 해주는 문제도 발생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방식이 감소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기업 인식의 변화, 거래 환경, 무역 환경의 변화, 이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하나씩 써내려 가시면 됩니다. 위 말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업 인식에 관한 변화예요. 왜냐면요,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신용위험이었죠. 그러니까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 막 서류 지연, 막 BL의 위기도 사실은 다 신용장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신용장을 쓸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속도전입니다. 신용장을 쓰면 궁극적으로 뭐가 느려져요? 거래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거죠. 맞죠? 그리고 원가 절감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원가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 맞죠? 원가 1%에 지금 사람의 막 그 회사가 막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예요? 신용장 수수료를 1%, 2%를 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인식이 변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기업이 전통적으로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있죠. 맞죠? 신용 위험에서 뭐예요? 지금은 속도와 수수료 이쪽으로 옮겨가게 된 게 사실은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걸 써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리스크에 관한 기업 인식의 변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택배 2,500원에 다음 날에 오잖아요. 사실 뭐 가끔 잘 안 오고 가끔 막 던져놓고 가고 그러죠. 택배는 여러분 집 앞에 확실하게 정시에 도착합니다. 3일 후에 3,000원에. 선택할래요, 안 할래요? 택배가 좀 부실하게 도착할 그 위험이 좀 있더라도 나는 내일 받아야 되고 2,500원만 내야 되는 사람이죠. 500원 더 낼 자신 있어요? 하루 더 기다릴 자신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게 여러분의 한계고 신용장의 한계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죠. 딱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에 관한 기업인식의 변화부터 써줘야 교수님께 안경을 벗는 거예요. 흔해 빠진 무슨 바이어스 막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변한 거예요. 과거 수출 기업은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은행이 지급하기에 추가되는 신용장 발행을 선호하였으나 현대 무역에 있어서는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 효율성 등이 지급 확약보다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속도를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죠. 맞잖아,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그 배달비 올라가고 안전 배달 된다고 하면 더 될 자신 있어요? 짜장면 오늘 시켰는데 내일 도착하면 받을 거예요? 안전하게? 주방장이 집에 와서 조리해준다, 끓여준다고 하면 받을 거예요? 아니죠. 따라서 다소 리스크가 증가하더라도 효율성이 높은 무신용장 방식, 그중에서도 송금 방식이 증가하면서 신용장의 이용 비중이 점차 감소하겠는데 이걸 제일 먼저 써주셔야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가장 많이가 아니라 싹 다 누락하는 건 이걸 쓰는 수험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는요 배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금 배웠으니까 외우세요. 그냥 이제 그냥 외우세요. 안 되겠네. 오세요. 자,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요즘은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산업이 이제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대기업 위주로 돌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고정된 거래처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본지사간 거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불특정 다수와 뭔가 그 거래를 하는 데처럼 뭐 신용위험이 사실 높지도 않겠죠. 아니 우리끼리 거래하는데 특수관계적 그러니까 관세평가에서 사방법만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방법.
그런 느낌 보세요. 해외 지점과의 거래 증가. 대기업의 경우 과거 해외 바이오와 직거래 시 결제 안정성이 증가되는 신용장 방식을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80%가 신용장이었죠.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해외 바이어들의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거래 관계의 편의성을 위해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 또는 지사와의 거래를 요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내 본사와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서 송금 방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특수 관계자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맞죠? 요 두 개가 사실은 핵심이에요.